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송국근의 혼술 채널을 처음 시작한 날이 3월 21일입니다. 지금 8개월여 만에 10만 분이 조금 넘는 구독자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송국근의 혼술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길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다른 이런저런 이벤트도 생각해봤지만은 그것보다는 보다 알찬 콘텐츠를 만드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앞으로 송국근의 혼술 이 안에서도 좀 다양한 그 코너를 좀 개발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우선 그 일환으로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죠. 우선 매주 주말에는 정가 뒷담화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잘 소개되지 않은 비하들 또 진실이 뭘까 정말 궁금한 일들 또 정치권의 선수들끼리 정치권 안에서 뭐 국회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정치부 기자도 있고 뭐 평론가도 있고 선수들끼리 오고 가는 말들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재미있게 정치를 술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마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뒷담화, 정가 뒷담화 그런데 뒷담화의 사전적 용어는 좀 부정적입니다. 제3자 남을 몰래 뒤에서 비방하는 뭐 그런 것을 뒷담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화 서로 뒤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 들려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궁금한 정가의 뒷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제가 들려드리면서 좀 제 나름대로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해석을 좀 붙여서 들려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가 뒷담화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8개월 동안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 이 어투였습니다. 제 말에 사투리 억양이 있죠. 그리고 말이 좀 빠른 편이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이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밑에 자막을 쭉 다는 것이죠. 자막을 쭉 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전체 자막, 이 풀 자막은 편집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하게 좀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콘텐츠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지금처럼 좀 군데군데 자막을 넣고 또 자료 화면을 좀 넣고 그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콘텐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간 일, 정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좀 시간이 있는 이런 그 영상에서는 전체 영상에 자막을 처리해서 자막을 다 넣어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 첫 번째 풀 자막으로 들려드릴 정가 뒷담화는 사라진 조국 미스터리 검찰에서 다 풀었다 입니다. 제가 어제 원로 법제인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법조계에서 놔두는 말이다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조국 실토설입니다. 조국 검찰에서 자백했다 실토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번 검찰 소환조사에서 2분 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나오죠. 진술거부권. 그런데 실제로는 검찰의 추궁에 순순히 자백을 하고 실토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최근 불거진 그 조국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문제나 또 울산시장 개입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이런 청와대발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술술 진술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도는 겁니다. 지금 또 법조계 부분은 아니라 저 정가에서도 뒷담화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우선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언론 앞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비친 것이 11월 21일입니다. 그날 검찰에
소환 조사를 마치고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몸을 실은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이것이 언론에 포착이 됐죠. 이 모습은 뭐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조국 전 장관이 10월 14일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은 종종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등산복 차림으로 산책을 하는 모습도 찍혔고, 구속된 부인 정경심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모습, 서울구치소를 드나드는 그런 모습도 또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검찰 소환 때는 이 비공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도 그거를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소환 때는 귀가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만 간신히 포착이 됐었죠. 이후에 2주일 정도가 더 지났는데 구체적인 조국과 관련된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조국 다시 재소환 임박 이런 기사만 나오지 언론에서도 그 모습을 포착한 사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국 전 장관은 SNS 글로 유명하죠. 뭐 모든 현안마다 SNS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경심 씨,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된 11월 11일에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올린 이후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는 사이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고립무원 상태로 빠지는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그 밑에서, 조국 밑에서 일했지만은 실세였죠.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도 의혹에 모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최근 감찰무마의 책임을 조국에게 돌리는, 상관이 어떤 조국에게 돌리는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개입 의혹, 이것도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조국에게 책임이 다 상당 부분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조국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윗선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조국을 둘러싼 정가 뒷담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핵심적인 이야기는 같이 일했던 실무진, 검찰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계속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백운우 전 비서관까지 조국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검찰에서 진술을 하니까 조국이 이러다가는 혼자 당하겠다 싶어서 사건의 실체를 다 털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감찰무마, 크게 두 가지죠. 감찰무마,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다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뒷담화가 사실인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요. 조국은 또 법학자죠.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법학자답게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플리바게닝은 피고가 유죄를 일정 부분 본인 거를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대가로 검찰 측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좀 낮춰주거나 또는 가벼운 제목으로 다루기도 하는 그런 거래죠. 뭐 미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인데 종종 그런 플리바게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만 그렇더라도 분명히 해둘 건 있습니다. 플리바게닝이 일어나더라도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웅동학원 사학재단 의혹, 이런 개인 비리들, 일가 비리들은 결코 플리바게닝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송국근의 혼술, 정가 뒷담화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